안녕하세요. 피플앤테크놀로지의 AI 연구소를 맡고 있는 전병우입니다. 이번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다음 주에 출시될 제슨 오리엔 NX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본 사례를 이제 제가 프레젠트 하려고 합니다. 대략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피플앤테크놀로지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RTLS 데이터를 RTLS 플랫폼을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좀 전 발표에서 로케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LBS하고 뭐 BLE, UWB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원래 기술이었었고,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좀 의료, 또 빌딩, 의료 공항 쪽에 IoT, 게이트웨이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게 메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AI 연구소는 2020년에 제가 조인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수학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 수학 전공자들이 약간 그 시기에 따라서 인원 구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10명 좀 안 되는 인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추구하는 게 실제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AI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에 대해서 수학적인 펑셔널리티를 가지고 직접 같이 그 기계하고 암산도 해보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직관을 통해서 그 접근하고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델이 진짜 잘 작동하면은 작동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수학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그 딥러닝 기반으로 비전에 관련된 그런 태스크하고 문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에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 비즈니스 쪽으로는 지금 엣지 AI 쪽이 사실 일반적인 클라우드나 서버 베이스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조금 그 특화된 기술 같은 거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엔비디아 제슨 엣지 기반으로 저희가 좀 길지는 않은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 A사의 SoC를 탑재한 AI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하이브로드 AI, 하이 파킹 AI, 하이 프리마 AI 이렇게 세 가지 출시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그 카메라 위에서 돌아가는 보시면은 그 차량의 그 동적 상태 그리고 그 차량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넘버하고 또 그 진행 속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의 엣지 AI 앱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번호인식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하이브 파킹 AI라고 해서 그 파킹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엣지 AI로 올라가니까 장점이 사실 우리가 영상 처리하는 게 메인인데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카메라에서 벗어나는 순간 데이터 사이즈 때문에
인코드하고 이제 디코드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레이턴스가 있고 이제 또 인코딩 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센서에서 이제 바로 그 로 영상을 읽어오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시가 그냥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줄어 있고 그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다른 솔루션보다 훨씬 빠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면은 이게 손실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훨씬 이제 그 고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GDPR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수집하거나 저장을 할 때 수집하거나 다른 데 브로드캐스트 할 때는 뭔가 이게 실제 사람을 이제 비식별화하는 이제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람 영역을 그대로 이제 감지를 해서 여기 이제 배경 영상으로 이제 치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자이크나 아니면 블러 같은 걸로 이제 비식별화하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솔루션이 그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만약에 서버나 클라우드 베이스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서는 그 보통 이제 GPU나 아니면 TPU 같은 걸 사용을 할 텐데 그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채널 수가 이제 많아봤자 한 10개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서버 하나가 그러면 카메라 10대 정도 거느리고 있기에는 또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문제도 있고 수평 확장성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처리하는 게 이제 맞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렇게 이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반씩 나눴는데 이제 이쪽이 원래 이제 원본 영상이고 이쪽이 그러니까 비식별화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비식별화가 적용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더 보여드린 게 이제 오늘 주인공이 제슨 오린 NX인데요. 제슨 오린 NX에 적용해서 이제 벤치마킹 한 것이 이제 이 톡의 뒷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슨 오린 NX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바틀렉이고 그 바틀렉을 얼마나 이제 좋은 성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적용한 모델이 이제 구조가 먼저 인풋 영상이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프레임을 캡처를 하겠죠. 그리고 객체 분할하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인체 영역을 식별을 하고 이제 이런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실제 렌더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인코더로 이제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바틀렉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퍼포먼스하고 또 이제 그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에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동일 하드웨어에서 이제 한쪽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한쪽이 이제 줄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래서 이런 트루풋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프레시션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이런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성능이 더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한 프레시션에서 두 배에서 좋은 그런 이제 트루풋이 나오겠죠. 여기 영상의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한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델로 출력을 했는데 하나는 그 프레시션을 인트 8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왼쪽은 이제 플롯으로 설정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게 플롯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리졸루션이 더 좋아서 이게 부드럽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드러운 것을 제외하고도 int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에러가 점점 증폭이 되고 또 제 생각에는 오버플로우가 가끔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이제 막 발생을 하는 이런 면이 있고요. 근데 플로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모델에서는 플롯을 그러니까 프리시전을 약간 떨어뜨린 플롯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벤치마크는 우리가 이제 동일한 코드로 이제 동일하게 빌드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좀 공평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는 엣지 기반이고 하나는 이제 PC에 있는 GPU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은 텐서알트를 이용을 했고 또 이제 그 코드는 C++로 임플리먼트를 했습니다. 이 텐서알트로 이제 돌린 모듈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하고 또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출력이 바로 마스크를 만드는 건 아니어서 포스트 프로세스 하는 파트를 별도로 텐서알트 모델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FP16 프리시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가 있는데 트레드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벤치마킹이 목적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이상의 더 이상의 최적화는 이제 안 하고 완전히 시리얼로 정직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필요한 메모리 카피를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마스크를 적용하는 거는 오픈CV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픈CV가 하드웨어 최적화가 이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요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인에 대한 지표고 회색이 이제 기존의 자비의 NX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3060 GPU를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PC에 달려 있는 GPU가 성능이 이제 좋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먼저 오버롤로 이제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이제 45ms가 그 올인해서 이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의 NX에서는 그거보다 대략 2배 정도 걸렸고 또 이제 그 RTX 3060에서는 이제 그 절반 정도. 다른 수치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무거워서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밖에 그 이미지를 이제 그 캡처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큰 이슈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이런 그래프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이제 올인 NX에서 22ms가 이제 걸렸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FPS를 이제 바꾸면은 올인해서 22fps에 마스킹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 것이 동일한 코드로 구현을 한 것이 이제 자비 NX에서는 대략 이제 절반 정도 FPS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PC 쪽에서는 2배 정도 이제 더 빠른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서 이제 나온 그 성능이 대략 14fps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 엔비디아 쪽 솔루션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갖가지 이상한 최적화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자비의 NX보다 이제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피와 땀과 그런 고통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RTX 3060 GPU와 우리 NX, 자비 NX 요 세 가지가 이제
근데 대략 이제 절반 이런 이제 성능 이제 비교가 이제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오린 NX와 자비 NX는 둘 다 이제 엣지 쪽 솔루션이고 이쪽은 PC에서 돌아가는 이제 그 약간 다른 환경의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이게 시스템 전체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20W 언더잖아요. 근데 이쪽은 대략 이제 맥스로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200W 가까이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인 NX가 그 절반 정도 성능이 이제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엄청 고무적인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 조금 모자란 데서는 이런 PC GPU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또 디플로이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인 NX가 이제 기존의 엣지 솔루션은 이제 무조건 인퍼런스만 이제 잘 하는 거가 이제 강점이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플롯 프레시전을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이 이제 나오는 것은 사실 학습에도 엄청 이제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엣지 솔루션들이 그냥 인퍼런스 위주로 이제 가 있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올인 NX를 이용을 하면은 인퍼런스 외에도 현장에다 이제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바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한 결과 영상입니다. 이거 전부 텐서RT로 해서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처리를 한 것인데 실제 3060 GPU에서는 이제 44fps가 나왔지만 준비된 영상 30fps여서 이게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30fps보다 약간 이게 모자르지만 22fps로 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 돼서 차이가 잘 안 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화분이 흔들리는 부분을 보면은 별로 이제 차이가 멈추네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fps 화질도 이게 이제 아까 12에서 14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이제 올인 NX가 자비아 NX보다 대략 이제 2배 정도 더 좋지만 자비아 NX도 사실 이제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더 구현을 하자면은 반복을 드리면은 이제 이 올인 NX의 퍼포먼스가 이제 인베디드인 거를 이제 고려하면은 거의 이제 PC에 근접하게 이제 그렇게 올라왔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단순히 성능 테스트, 벤치마킹을 위해서 텐서RT를 이용하고 이제 인퍼런스가 얼마나 이제 잘 되는지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딥스트림을 이용을 하면은 각각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이 스레드 단위로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모델에서 45ms 걸렸던 것이 22ms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성능의 이제 한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인 NX를 쓰면서 딥스트림이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말도 좀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비의 NX하고 올인 NX 같은 경우에는 요 DLA하고 또 이제 그 다른 최적화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다른 파트너는 보통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까지 더 처리를 해서 이제 분산을 할 수 있으면은 또 더 이제 큰 효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